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PPI는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3대 정책 금리를 25bp씩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ECB는 경기 회복세가 다소 더딜 것이라면서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7%로 낮췄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1.1% 높아졌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9.0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WTI가 전장 대비 0.38%가량 낮아진 배럴당 70.0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원유 시장은 하루 140만 배럴의 공급 초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예상보다 강했던 고용지표 또 도매 물가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11월 PPI 상승률 그리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는데요. 다만 이 조류 독감 파동에 의한 계란 가격이 폭등한 점이 PPI 오름세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M7 중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비보존 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의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었죠. 지금 이 시각 역시 관련주들 강한 모멘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을 잡고 내년 처음으로 XR 헤드셋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오늘 메타버스 여전히 내내 강하게 움직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 12일 공개됐던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발언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 대북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요. 또 오늘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 앨범 발표와 동시에 트와이스도 컴백 앨범을 새로 발표를 합니다. 이 소식에 엔터주들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바로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어제 1.6% 오름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26%, 이 그간의 급등세에 따른 되돌림, 오늘은 다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각 2,475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지수를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기관이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셀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6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다행히도 어제 반등세 그대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687선 막 지나가게 되면서 69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수급 동향 외국인과 기관이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와 동일합니다.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매물 사들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금요일인 오늘 양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의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들어서 저희 의료 AI 이야기를 참 많이 해봤었죠. 또 새로운 매력적인 그런 공략주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의료 AI,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살짝 빠졌습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살살살 밀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한 달 정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0.25 정도 또 인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가봐야 알죠.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일단 인상은 없습니다. 미국은 좋아요, 그냥.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올라왔죠, 지금. 화요일부터 월요일 날에 급락 나왔습니다. 후폭풍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도 그 계엄령 선포 이후에 화요일 날 11시 이후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나라장 살짝 빠졌죠. 큰 충격은 없었다라는 평이었지만 흔들릴 것 같아서 현금화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수, 목, 금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별로 안 빠진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안심할 때쯤 월요일 날에 아예 폭락을 했고 그렇고 나서 화요일서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해서 지금 화, 수, 목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전략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스마트하고 잘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아주 잘 버티긴 하는데 700을 못 넘어선다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이미 넘어섰어야 되는 거죠. 지금 750을 강하게 빨리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약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700도 지금 못 넘어가는 선에서 이렇게 주춤주춤거리면 종목들은 차별화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움직이는 쪽이 제약바이오, 의료 AI, AI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뭐 게임주, 뭐 엔터주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못 뚫는다는 거는 조만간에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코스피도 2,500도 못 돌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2,550은 돌파가 됐었어야 돼요. 벌써.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왔어야 되죠. 막 갑자기 막 5%, 코스피 5%막 이런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수급을 봐도 어제도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안 들어옵니다. 거기다 기관들도 한 며칠 사주는 것 같더니 어제는 연기금도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얘네들이 강하게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어제도 개인들이 좀 사고 오늘도 개인들이 사는데 이거는 물렸던 물량들을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보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외국인들은 안 삽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어제 매도 나오다가 이제 막판에서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확 막판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다시 제가 볼 때 억지로 올려놨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오늘 또 다시 도로 다 뱉고 있어요. 자, 수치로 되어 있는 걸로 자 보면은 자 코스닥은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있고요. 어제 1,700억 팔고 오늘 550억 팔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어제 매도였다가 매수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수를 땡겨 올렸는데 오늘 그대로 아침부터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1시간 7분 지났는데 2,200억 도로 뱉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들어 올렸다는 것은 이거면 이 정도면 속임수 아닙니까? 어쨌든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은 안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반등 줄 때마다 뭐 하자? 현금을 해야 된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아니 미국장도 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 미국장 한번 볼게요. 자 미국장. 자 다우존스 일주일째 빠지죠. 나스닥은 신고점을 가고 빵빠레로 올렸지만 2만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다우존스가 밀리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계속 치고 가지 못하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웅크려야 됩니다. 웅크리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걱정 안 해요. 일주일 빠지든 2주일 빠지든 3주일 빠지든 무슨 걱정입니까? 또 올릴 텐데. 트럼프가 내년에 집권하게 되면 돈을 갖다 다 풀 거고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나오겠죠.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따가씩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연준 위원장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갖다 풀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동성을 그래도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뭐 인플레이션 뭐 우려다 우려라는 얘기지 우려가 생기면 돈을 풀어버리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더 폭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폭발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이 뭐 잡히느니 어쩌니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배가 부른다는 얘기가 금리 인하를 굳이 빨리 안 해도 됩니다. 뭐가 얘네들이 뭐 경기가 어렵거나 뭐 시장이 어렵거나 뭐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나 뭐 그랬을 때에서나 뭔가 뭐 경제 정책을 뭐 펼치든 뭐 금리 인하를 하든 뭐 그런 게 필요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GDP가 그거를 입증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라 그러는데 그냥 하여튼 인하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던데. 어쨌든 금리 인하 이번에 한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0.25 저번에는 뭐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그래 어쨌든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건데 이제 다우존스가 조정을 받고 있고 하니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들은 좀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으로 몰릴 텐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공개 방송에서 요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 테마주들은 조정받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 쪽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조정받아야, 어제도 얘기했죠? 이거 조정받아야 돼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지옥이 될 거고, 아직 잡지 않은 사람들은 박살이 나면 이쪽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 공략하면 되는 종목인데 내려올지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제 했던 얘기 잘 기억해 보시면 되고, 공개 방송 때. 그리고 조국 관련주들은 오히려 떨어지진 않죠. 어제 이제 입시 그거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징역, 그래서 의원직 상실에 이제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 관련주 이탈이 돼갖고 어제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올라간 게 없어요. 조국 관련주로 해서 뭐 대상 관련주로 해갖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얘네들은 안전합니다. 신성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죠. 뭐 그건 그런 이유로 얘가 3만 원 갔었으면 다시 1만 원으로 내려오거나 5천 원 내려가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지금 안전한 쪽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관련주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지죠. 이런 애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으로 두고, 어차피 흔들리면 다시 또 움직이거든요. 뭐 기가 외국인데 우리나라 주식 안 산단 말이에요. 오늘 움직이는 의료 AI 뭐 제약주들도 뭐 해외에서 좋은 얘기 나오고, 근데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그러니까 AI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슈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움직이되,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또 빠질 겁니다. 근데 빠질 때 다시 정치 테마 쪽으로 붙을 텐데,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들도 할 만은 해요. 할 만은 한데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그쪽을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려야 되고, 마찬가지 얘들도 조정받을 때 기다려야죠. 안철수 관련주. 어쨌든 조국 관련주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뭐 한동훈, 안철수, 그다음에 이재명, 뭐 김동연,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이준석 이런 쪽으로 표가 다시 갈리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다들 많이 올라가 있는, 안철수 관련주도 올라갔고 제일 만만한 건 이제 한동훈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조정을 받으면 이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흔들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흔들릴 것 같은데, 그래서 현금화 대응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매매를 해야 돼요. 다시 매매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또 짜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시장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는 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2,550도 돌파를 못했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흔들릴 거라는 얘기고, 흔들릴 때 제가 볼 때는 의료 AI 뭐 제약주도 조정받으면 그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근데 재미있는 쪽은 정치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따가도 해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저는 현금화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 전까지 이전 시점까지 좀 반등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성은 다소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코스피의 경우엔 기관의 탄탄한 매수력이 무너지면서 반등 흐름이 끊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과 함께 가시면서 더 단단한 방어 전략 가득 구축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장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루닛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루닛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의료 AI 섹터 이 루닛입니다. 역시나 오늘 5% 이상 강하게 상승 탄력 주고 있는데요. 78,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루닛은 또 이번 주에 처음 보는 종목이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한번 대응세워 볼까요? 자, 오늘 공략할 루닛은요. 지금 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박살날 때 공략할 가격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났잖아요, 지금. 뭐 지금 시장이 막 되게 막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나게 막 편안하게 막 폭등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관련주나 한동훈 관련주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20% 깨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동훈 관련주는 한 20% 진짜 빠졌고 이재명 관련주는 한 10% 넘게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루닛은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뭐 종목들 움직이는 거 흐름들을 살펴봐도 제일 만만한 거는 저쪽 의료 AI,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들이 조정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루닛이 시가총액이 2조짜리라 그랬죠. 2조짜리 종목인데 그렇게 흔드는 것처럼 만들면서도 물량들을 먹어가면서 올릴 때는 아주 세게 그냥 한 방에 6%, 뭐 7%씩 올립니다. 흔들었다가 6%, 7% 올리는 게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들을 그렇게 올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가 지금 밑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이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흔들리겠다라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살랑살랑 다우존스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만 살짝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2,550 돌파는커녕 2,500도 못 돌파하고 있고 코스닥도 700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를 저항대로 부딪힌 다음에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닛은 지금 누군가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 게 수급을 보면은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금융투자하고 투신하고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그러면 걔네들이 다시 흔들리게 되면 다시 걔네들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흔들릴 때 어디서 공략하면 되는지 그 가격을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수익일 때 얼른 절반이라도 파시고 뭐 전량 다 팔아도 뭐라지 않겠으니까 뭐 지수가 지금 2,500 돌파를 하고 2,550 갖고 그랬으면 뭐하러 파느냐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돌파를 못한다는 건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음봉 하나 떨어지게 되면 떠 있는 종목들은 흔들리기가 쉬우니까 그거에 대한 전략, 가격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루닛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가 아니라 앞으로 흔들렸을 때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해라. 이런 매수가를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지금 이 시각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모두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기분 좋은 차트죠. 가장 먼저 12월 2일 우리바이오 3,100원, 3.6%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 12월 3일 오성첨단소재 1,400원, 5.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일과 5일 또 6일까지 대형 포장 만나봤죠. 각각 1,033원 그리고 이틀은 1,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3.5%의 상승률 그리고 연이틀 7%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5일 연속 5거래일 연속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12월 9일 화천기계 3,0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10일 신송홀딩스 6,300원, 마찬가지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1일과 12일 오늘과 동일한 루닛 만나봤었죠. 각각 77,500원 그리고 75,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단 이틀 만에 4% 그리고 단 하루 만에 6.5%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정말 이 루닛으로 상승률 가득 안겨드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루닛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참 기대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또 가장 먼저 오늘은 금요일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지난 한 주간 다뤄봤던 종목들 오늘 리뷰 상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드렸던 화천기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공작기계인데 이제 조국 관련주로 포함이 됐던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보고 만약에 이제 그 선거 공판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다면 그랬다면 이 조국 관련주들이 인기 순위가 3위였죠. 이재명, 한동훈, 조국 요 순서였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면 이쪽이 그걸 맞춰갖고 급등이 나왔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급락을 그러니까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매수 가격은 안 들어왔으니까 일단 미도달 됐지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관련주라든지 얘네들은 지금 고점에서 떨어진 폭을 보면 막 30% 떨어져 있거든요. 태양금속도 고점 대비 얼마 안 빠진 것 같아도 20% 떨어져 있고. 자, 어쨌든 하청 기간은 미스크이 안 들어왔고요. 자, 다음은 신송홀딩스. 자, 신송홀딩스 일단 수익 달성은 됐지만 아마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송홀딩스.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자, 6,300원. 6,300원에 가격은 여기도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6,360원이죠.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일이 없죠. 뭐 가격이 들어와야 깨지는 거죠. 근데 들어왔었어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테마로 대선 테마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거야.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게 되더라도 떨어지는 게 없다. 뭐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밑에 있는 거에는 음식업종입니다. 음식업종이라서 이제 음식업종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관련주나 이런 애들 비하면 고점에서 20% 30%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거 봐봐요. 첼시스도 지금 고점에서 떨어진 건 마이너스 25%. 최근 여기 1,500원대에서 떨어진 건 마이너스 15%. 그런 거에 비하면 신송홀딩스가 참 안전하다. 지금도 안 떨어지죠. 이미 결과는 끝났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대선 관련주는 이제 삭제가 됐지만 이제 음식업종으로서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혹시나 갖고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대용포장이고요. 이거 대용포장은 12월 11일 날 루닛이네요. 루닛. 자, 루닛을 보면 뭐 여기서 계속 공략해갖고 단타치기로 계속 공략을 시켰던 종목인데 이제 지수가 급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이걸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따 가격 조정을 드릴 텐데 그래서 앞전에서 먼저 수요일 날 드릴 때에서는 4% 수익, 그다음에 12일 날 드릴 때 어제죠. 어제는 이제 어제 드렸던 거는 오늘 아침에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6.5%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팔아주고 단타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서 매매 대응하라 그랬고 오늘도 전략 자체가 방망이 짧게 잡고 현금화 대응이니까 팔아줬다가 근데 어쨌든 좋은 거는 우리가 봤죠. 얘가 거래가 실렸고 강하다라는 건 일단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을 이길 만큼의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조만간에 흔들리게 됐을 때 그 여러분들이 판다고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2조짜리가 뭐 여러분들이 그 던진다고 이게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던진다고 이게 떨어지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던지면 개인들이 던지고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아니면 기관들이 사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요. 원래 여러분들이 던지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던지는 안 던지는 상관없이 얘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고 이 종목의 지금 방향이 상방향이냐 하방향이냐를 봤을 때에서 무리하게 상방향으로 보고 계속 갖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대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급등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 봐봐요. 코스피가 뭐 급등합니까? 이제 2,500도 못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미국 시장 떨어지게 되면 이제 흔들리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루닛이 지금 뭐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수급이 좋았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를 뚫고 넘어갔었으면은 그랬으면 제가 뭐 다른 얘기 했을 수는 있어요. 뚫고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 뭐 어제 10% 올라가고 오늘도 15% 올라가면 뭐 절반 팔고 나머지는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항대에 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루닛은 이 정도에서 수익 났을 때 최소 절반을 팔고 뭐 안 아까우면 90% 99% 팔고 뭐 1% 남겨놓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루닛. 자, 루닛의 매수 가격은요. 어디로 내릴 거냐면 65,000원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빠져야 되냐면 65,000원 한 10,
5% 정도 빠져야 되네요. 14%? 14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 종목이 흔들렸을 때에서 들어주고 강하게 올리는 힘은 우리가 봤습니다. 흔들리다시피 한 다음에 확 누가 올리고. 그러니까 누가 있는데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제 못 올리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한번 흔들 거예요. 한번 흔들어 갖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물량 한번 털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털릴 때 여러분들은 65,000원 아니면 더 싸게 사면 6만 원인데 6만 원까지는 이 들어온 애들이 억울해서 6만 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고 한 65,000원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65,000원 쪽으로 확 밀리면 그때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얘가 흔들리거나 올라가거나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정 전문가가 이거 지금 뭐 떨어진다 그랬더라고 뭐 저 떨어지면은 이정 전문가 뭐 저를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가총 2조짜리입니다. 제 얘기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살짝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대응의 관점에서 매매의 관점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루닛 65,000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루닛 매수가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을 종목 상담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 2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카카오 게임즈부터 바로 볼까요? 지금 시각 굉장히 강한 급등세 보이고 있네요. 10만 7,300원에 또 10%의 현재 비중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이 카카오 게임즈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20%까지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2만 1,2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이 신작 흥행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58만 명이 몰린 신작 이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호평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님 또 이런 신작 기대 모멘텀도 좋지만요. 요즘엔 또 테마가 워낙 짧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봐도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계획 짜주실까요?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 게임이 예전에서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알아주고 어쨌든 인정받고 할 때가 있었는데 중국 게임들이 워낙 지금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빠져서 그냥 반등 주는 거고요. 오늘 그냥 게임주들이 오늘 강하네요. 오늘 게임주들이 죄다 오늘 뭐 상한가 간 애들도 있고 급등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액션 스퀘어, 카카오 게임즈, 스타코링크 뭐 이런 게임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웹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10만 원으로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으냐라고 보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거 10만 원 쪽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여기서 3만 원 간다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3만 원 가면은 50%가 올라가야 되고 어제 저점 기준으로 3만 원 가면은 77%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는 거고요. 신작 게임 기대감 그래요. 뭐 기대감으로 항상 움직이는 거지만 중국 게임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주들은 이전에서는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이슈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도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일단 재미없어서도 있고요. 자기네 나라가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그다음에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뭐 저작권 뭐 협회에서부터 해갖고 뭐 그런 기관들이 내게 나와가지고 중국 게임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다.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부터 해갖고 뭐 인터뷰 딴 내용들도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 502라는 게임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잘 만든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히트한 게임들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거를 장기 투자할 건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세요. 그래도 3만 원까지는 버텨야 된다라고 봅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만큼 빠졌으면 꼭 게임주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슈로라도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올려야 될 테니까. 이게 잡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조단이고.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 게임 이슈로 기대감으로 올리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게임을 가지고 중국과 상대했을 때에서 과연 우리가 유리하고 이전처럼 우리가 다 이겨가지고 뭐 중국에다 수출하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50이라는 기사를 보고 기사 내용을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들이 지금 쉽지 않구나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반등을 노리는 거는 맞다. 일단 3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고요. 1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중국 게임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중국 게임들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요. 저도 이 사실을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중국 게임이 장난이 아니구나. 작년에 이제 막 무슨 게임이 막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에다가 막 올라오는데 되게 그래픽이 화려하고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중국 게임들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만들었나 봤더니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다 가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기술들이 많이 넘어가기는 했죠. 어쨌든 중국 게임에 대한 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산업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게임주들이 그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인 애들이 먼저 컴투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뒤늦게 조금 발동 걸려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만 원에 물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3만 원까지는 반등을 노려보면서,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40, 50%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저희 종목은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00원 그리고 10%의 비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 0.7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1,4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한화시스템. 손실률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폭은 굉장히 큽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이 한화시스템 어떻게 한번 복구해 볼까요? 자, 방산주들은 일단 최근의 악재는 미국에서 이제 머스크가 돈 많이 들어가는 F-35는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하고 드론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주들이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비싼 거 F-35기부터 해갖고 뭐 전차 같은 거 이런 거 팔고 뭐 이래야지 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싼 드론 같은 애들의 무기 체계가 그걸 대체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방산주들이 주가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머스크가 미국의 주요 요직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좋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거 하거든요. 드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루마니아가 됐든 뭐 노르웨이가 됐든 아니면 핀란드가 됐든 뭐 포르투갈이 됐든 뭐 많은 유럽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를 원하고 있고, 뭐 전차가 됐든 뭐 드론이 됐든 뭐 비행기가 됐든 뭐 잠수함이 됐든, 그래서 다시 또 조정받으면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분 사신 가격대를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좀 너무 섣불리게 공략을 했어요. 샥 올라갈 때 못 참고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깨진 폭은 마이너스 한 21%, 어제 그저께 마이너스 27%까지 구경했다가 지금 21%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한 25,000원까지 올라오면 한번 손절 고민도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쉽게 올라갈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이 분위기가 되게 다행인 거예요. 게임주가 강하고, 그다음에 주기세포주가 강하고, 제약주가 강하고, 이쪽 한쪽이 그래도 강한 섹터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식지는 않으니까 지난번처럼 죄다 시퍼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하나시스템도 더 떨어지고 막 급락하는데 지금 종목들이 반등을 그래도 주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애들 섹터가 있잖아요. 그럼 방산주들도 많이 빠진 쪽에서 24,000원, 25,000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 올릴 때 한번 손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손절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면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아직 조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조정일 대비를 했을 때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정 받았을 때 코스닥도 다시 650이 무너지거나 뭐 이래버리면 다시 뭐 620이 이탈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나오면 종목들이 막 흔들려요. 그래도 하나시스템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한 쪽인데 좀 조그만 애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떠 있으니까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괜찮죠. 이게 슬슬 내려가면 이제 시장도 불안해지고 이상한 또 안 좋은 얘기를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래요. 떨어질 때는 안 좋은 얘기 쏟아붓고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로 덮어놓고 떨어질 때도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흔들릴 때 그나마 얘는 좀 잘 버틸 것 같긴 한데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버티거나 조금 덜 빠지거나.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25,000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거나 한번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재룡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49,600원, 거의 5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셨네요.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재룡전기 1.4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4,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또 요새 이 전력 설비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었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느냐는 기대감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후로는 다시 한번 이런 전력 설비들 반등 줄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얘기는 이미 나왔죠. 이미 나온 상황이고 미국의 전력을 다 노후된 전선들을 다 갈아야 된다 해갖고 했었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은 이후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움직이고 전선 테마주들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이 약해서 그래요. 오히려 미국 전선주들은 잘 가겠죠. 미국의 원전주도 잘 가겠고 미국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래 지금 현 정부가 또 원전 쪽을 미루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또 그것도 불투명해져 버렸고 뭐 그런 저런 상황들 때문에 원전 테마, 전선 테마주들도 애매하게 됐죠. 그래도 뭐 매수 가격인 49,600원, 여기는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되니까 충분히 그 수익에서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시장이 산타랠리가 올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들도 요날 11월 3일 날 낮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계엄령 선포가 없었다면 외국인들도 여기서 이중바닥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600 돌파하고 2,650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왜냐면 들어왔었으니까 선물도 들어오고 주식도 들어오고 종목들도 좋았었거든요. 종목들도 괜찮았었고 흐름들도 괜찮아서 그럼 이쯤 됐으면 이제 종목들 낙폭가 종목들 반등 나오면서 연말 랠리 특히 제약주 쪽에서 지금 제약주 움직이긴 하는데 저게 빠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일단 불안하게 보고 있죠. 무디스하고 피치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안하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치적인 해결이 되질 않으면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지금 고요한 편인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치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리스크가 된 거예요. 과거에서는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핵 사건 이런 거였다면 현재로서는 지금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조만간에 저 피치랑 무디스가 얘기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을 하향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들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서 전력 테마주들도 버티겠어요? 저게 또 떨어지겠지. 그럼 전력 테마주들하고 원전 테마주들은 같이 실과 바늘과 관계인데 그게 또 정부랑 엮여 있으면 무디스하고 그걸 콕 집어갖고 신용 등급을 하락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내년 정도에서 나올 수 있죠.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내년 정도에 어떻게 나오게 되면
전선 전력 테마주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지수가 2,600 넘어가고 2,800 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반등 줄 때 수익 나면 파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밀려났는데요. 여기에서 이 엔비디아의 호재 모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 간밤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AI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관련 보도기사 가져왔습니다. NVIDIA steps up hiring in China to focus on AI-driven cars.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중국에서의 AI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 인력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company added roughly 200 to its Beijing headcount and R&D push. 이 R&D 연구개발 인력에 있어서 베이징에서만 약 200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대규모 인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이 시점에 그것도 전기차, 중국 전기차를 노리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점을 보기 전에는 전기차 시장의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 알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포지션이 그 어느 시장보다도 크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성비, 저가형 전기차를 파는 브랜드. 여기에는 이런 비아디와 같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6만 달러 이상의 최고가형 라인업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테슬라와 루시안 그리고 리비드, 포르쉐 등이 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세액공제는 자동차 가격에 비례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격을 받는 건 후자, 이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거죠. 저가형 전기차는 어차피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타격이 없다는 전망들이 유효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건데요. 이 실제로 저가형 전기차 자동차 기술 개발에 노하우가 있는 중국 현지 인력을 대거 채용해서 앞으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이 프리미엄 라인보다는 중국 저가형 라인에 모든 자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스킬을 쓰고 있는 이 똑똑한 시장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엔비디아. 전문가님,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저가형 자율주행차를 등에 업고 주가 흐름 어디까지 좀 급등할 수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는 할 거가 많아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쇼핑몰만 위주로 하다가 과거에 쇼핑몰로 관련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많이 버니까 인공지능 칩까지 만들어갖고 최근에서는 애플과 협력해갖고 엔비디아를 대항한 어쨌든 반도체로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다른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사면 돼요. 월급 주고 연봉 주고 아니면 회사를 사면 되고 돈이 많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돈이 많으면. 근데 엔비디아가 돈이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뭔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볼 때에서 이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거를 인수하고 그거를 인수한 다음에 우리가 이쪽 산업, 예를 들어 에너지 사업에 얘네들이 눈독을 들여요. 그러면 미래 에너지 사업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딱 하면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또 엔비디아한테 또 호재가 되겠죠. 아니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로봇에 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로봇을 하나 회사를 사면 돼요. 그렇죠? 사면 되죠. 그렇게 해갖고 언제든지 얘네들은 저는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돈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살살살살 나스닥은 아직 강한데 다우존스는 밀리고 있고 아니 조정받는 것에 대해서 좀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또 여기도 빠졌듯이 다시 올라가듯이 또 떨어지게 되면 지금 금을 그어놓은 쪽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질 거라는 지지 라인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 그러죠. 세 번째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1위가 테슬라,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 2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데 떨어지게 되면 물량을 더 늘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신고점 갈 거라 그래서 갔죠. 애플도 굉장히 강하게 넘어갔고 갈 거라 했는데 넘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넘어갈 거예요. 근데 차트가 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가 조금 뭐가 다르게 생겼죠. 엔비디아는 약간 쉬고 싶은 모양들이 그려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돌파를 하면서 여기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 애플을 한번 볼게요. 애플은 이미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죠.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돌파된 상태에서 눌려도 다시 또 신고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을 미국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가로 가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요, 지금. 이거는 안 좋은 현상입니다.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테오젠을 보면 알테오젠 이게 신고가 같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 꺾이지 말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줬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저점을 탐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바락재가 터지게 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율을 잘 보라고 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를 잘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손실률이 30% 있다가 최근에 반등 줄 때 20% 안쪽으로 줄었거나 10% 안쪽으로 줄었거나 수익이 났다면 욕심내지 말고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나라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은 안 불안합니다. 불안할 것 같아도 어차피 트럼프가 다 해결할 거고 미 연준에서 해결할 거고 파월도 요즘에서는 예전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요즘에는 매판지 비둘기판지 헷갈릴 정도로 요즘에는 좋은 얘기들 많이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고 다행이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안 올라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그 기대감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 반등 줬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에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지금 애플을 살까 테슬라 살까 엔비디아를 살까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뒷다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조정을 받으면 여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살짝 조정받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조정 내려오면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 조정 내려오면 안전하게 한 115달러 정도로 내려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사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 얘기한 거는 뭐 요걸로 얘기한 걸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되지만 저 이재명 관련주하고 조국 관련주는 이탈이 됐다 그랬죠. 근데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하고 안철수 관련주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쪽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움직이는 건 이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를 한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계속 그 공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었나? 계속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 시국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뉴스를 봐봐요. 지금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럼 분명히 또 저 해외에서는 또 안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 무디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더 불안할 거고. 근데 그때에서 꼭 움직이는 게 또 정치 테마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또 이재명 관련주 얼마 빠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재명 관련주 더 떨어져야 되고 한동훈 관련주는 거의 다 됐는데 한 번만 더 빠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11시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 오전 11시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이 살짝 조정 흐름을 받으면서 현재 경계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타 매매 그리고 현금화 전략이 유의미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루닛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이 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진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